안녕하세요. 각천입니다. 참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앉아보네요. 뭐 곡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은 모든 게 다 좀 그렇게 귀찮을 때가 있죠. 그래서 잠시 제가 물론 사무실에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은 해왔습니다만은 이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은 잠시 중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 지인의 자식 되는 분이 올해 공기업에 시험을 친다. 그래서 제가 사주를 첫째 봤습니다. 올해 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사주를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임신년 말이죠. 이민월 병자일에 신묘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를 잘 보면 첫째 일간 병화, 소위 말하는 사주 주인공이 병화는 물론 양중의 양이라 일간에서는 지지에 근이 없어도 상당히 그 병화 일간 자체가 양중의 양으로 강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월지인 월에 태어나서 이 말이세요. 월령을 소위 말해서 득했죠. 그러나 이 월령은 대단히 약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옆에서 인신충이고요. 이 인월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은 추운 기간입니다. 임수가 연간과 월간에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인월이 얼어 있는 상태죠. 상당히 추운 형태로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병화는 단지 이 목에 기댈 수밖에 없죠. 묘목과 인월에 인목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수생목 하니까 이게 인목이 강해서 이 병화에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월령을 득한 건 맞지만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불이왕한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보면 병화에 비해서 병화는 도와주는 게 양쪽에 목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 임수는 굉장히 강하게 앉아 있습니다. 임수가 같이 두 개가 나란히 앉아 있어서 물의 힘의 크기가 크고 이 말이고요. 신자로 합을 해서 금의 금생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체용법으로 보면은 병화에 비해서 임수가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친구의 운을 봤더니 흘러가는 운세를 보면 무조건 불운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불운이 와야 이분에게는 이 사주에는 힘을 쓰게 되죠.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각천이 늘 말하죠. 어떤 형태를 띠고 살아야 되느냐. 이 친구 이 사주 본명성의 주인공인 이 친구의 아버지는 저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리죠. 그러나 제가 늘상 이 친구 사주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얘는 다른 거 할 것 없다. 공직이나 공기업인 튼튼한 직장을 잡아라. 그러면 편하게 간다. 그랬어요. 자, 마침 올해 20일 2018년도에 이 친구가 대학 4학년에 들어오게 되고 2012년도부터 이 친구는 다행히도 4대운이 들어와서 불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불이 병화가 지지에 불이 없이 있다가 이 사대운이 들어오는 이런 운에 이 대운이 흘러가게 됩니다만은 이때 운이 좋은 것이고 마치 무술운이 왔습니다. 무토가 오면 저 강하게 앉아있는 임수를 조금 제압을 하게 되고 마침 월지 인호술 합화해서 이 병화에게 크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는 이런 형태로 앉아있기 때문에 천상 무술년에 대학교 4학년이니까 어떤 직장을 잡아라. 제가 이렇게 자꾸 권유를 했죠. 이때 무술년이 오면은 인호술이 소위 말해서 지지삼합을 이루면은 병화가 크게 힘을 받는 형태를 이룹니다. 이 말이세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 그런 직장을 꼭 잡아야 한다. 이때 운이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갔더니 선생님 우리 아들이 공기업에 지금 학과 시험은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어느 달이냐? 4월입니다. 자, 공교롭죠. 사화에 술에 사화가 들어와서 인호술로 사는 병화에 본기가 병화죠. 4월에 본기가 뜨는 것이 이게 불이 강하게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 병화는 임수에 비해서는 힘이 형편없이 약해져 있죠. 예, 그 말입니다. 그 마침 4월에 대운이 사대운이 작동하는 인호술 불달에 불로 변질된 이 추운 겨울에 불이 들어옴으로써 불이 오는 이 달에 4월에 공기업의 시험으로 학과 시험이 됐습니다. 대단히 반갑더라고요. 이 친구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그 자식이 마침 대학에 좀 서울 시내에 있는 뭐 좋은 대학에 아주 A급은 아닙니다만은 괜찮은 대학에 요즘 하기야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다 서울 대학이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만은 거기 마침 행정학과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고시를 보느냐 아니면 공기업에 어떤 원서를 해서 공채로 들어가느냐 이걸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모르게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러 가려고 하니까 참 집이 워낙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아들이 양복을 한 벌 해달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사실은 공기업에 학과 시험은 합격을 했는데 면접을 보러 가야 한다. 면접을 보려 그러다 보니까 양복이 한 벌 필요하다. 그래서 양복을 한 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저한테 그 말을 하길래 가슴이 짠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아들의 합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기문을 열어봤습니다. 자, 기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친구의 기문입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기문을 보는 것은 무조건 새를 먼저 들여다보게 돼 있죠. 새는 본인 자신, 사주 주인공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를 봤더니 참 약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참 약하게 앉아 있어요. 어떤 형태를 취했느냐? 새가 묘지 내지 절지에 들어갔습니다. 새가 약하면 이 무토가 이렇게 앉아 있을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새가 강하면 우리가 무물을 돈으로 볼 수 있죠. 옛날에는 땅이 돈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약해져서 이렇게 약하게 앉아 있으면 이 무무가 이거는 살로 변해버리죠.
그 다음 이 무토가 또 앉은 자리가 마침 목성루 자리에 앉아 있죠. 수가 이렇게 있는데 수가 수국화로 가야 되고 위에 천반수가 불이라서 수가 힘을 못 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직장을 간다 그러니까 관인상생국으로 변질이 되어줘야 되는데 성국이 되지를 않습니다. 첫째 형이 손을 생을 해야 되는데 형이 손을 못 생하고 손이 재를 생해서 제가 관에서 관기로 부가 세옆으로 와줘야 되는데 성국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 사주는 굉장히 잘 앉아 있는데 기문에서는 원활하게 성국이 잘 안 되고 형태가 썩 좋게 앉지 않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은국을 들여다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김은국을 들여다보고 취직이 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제가 전부 김은국을 통해서 누가 당선이 된다는 것을 한 번도 틀린 일이 없이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가 있었는데 순서까지 알아맞힐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문이 이렇게 틀어져서 제가 상당히 낙심을 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 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최종적으로. 김은국을 봤더니 물론 그분은 기문이 역학 공부를 하지 않은 분이라서 김은국을 정확히 그분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김은국을 봤더니 100% 완벽하게 국이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다만 사주가 워낙에 좋게 앉아있다. 사주 명리학이 아까 말씀드렸죠. 병화가 임수에 비해서 힘이 약한데 다행히 사주 대운에서 또 세운에서 올해 무술년 인호술 합으로 그 다음에 월도 4월이 되니까 사주 명리학이 워낙 잘 구성이 되니까 기대를 해봅시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제 손을 잡고 선생님 우리 아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기분이 찜찜했죠. 왜? 김은국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직장 그것도 요즘 지금 현 시점에서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시대입니다. 2018년도 이때가 왜 그러냐? 우리 정부에서 아니면 세계적인 그 추세를 보면 인간의 일자리를 누가 많이 가져가죠? 많은 부분을 기계 내지는 그 IT 쪽에서 많이 인간들이 일자리를 가져가 버렸죠. 그건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모든 게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인간이 해야 하는 일자리를 기계 내지 IT들이 다 가져갔죠. 그래 일자리가 잘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기문을 조금 기문이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각천이 어떤 분의 직장운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일들을 기문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음양학으로 틀려본 일이 없었습니다. 선거 당락이나 직장이 취직이 되거나 안 되거나 어떠한 일들을 자세히 검토하는 데는 이 기문학만큼 정확한 걸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실망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제자분들하고 이 기문을 놓고 자세히 검토를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기문이 그 해에 어떤 일이 순조롭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형이 손을 생하고 손이 재를, 제가 관을, 관이 인을, 인이 세 쪽으로 와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성국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강한 것은 동궁이라든지 이 기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놀라웁게도 우리가 뭐를 받느냐, 통기라는 부분을 미처 못 받은 거예요. 통기는 뭐냐? 자, 여기서 보면 성국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수의 형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 이렇게 목, 그 다음에 금, 금은 부는 부가 겸황으로 앉아 있어서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런데 절묘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예, 여기서 한번 볼까요? 가장 힘센 자리가 여기가 연지궁이거든요. 올해 기문이니까요. 2018년도에 이 기문을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관이 이렇게 관기가 이건 우리가 일에 관련된 직장 내지는 자기 일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이게 공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이 안 된다고 봤던 거거든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자, 이 관을 한번 공망은 비록 맞았지만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연지궁인 목이 천궁을 천반을 우리가 보는 걸 통기를 보는 것이거든요. 토생금했습니다. 여기가 토로 앉아있죠. 이렇게 토가 천반수 구 토생금으로 갔어요. 이게 더구나 겸황이 됐던 거죠. 이 겸황된 토생금 금생수 이랬습니다. 여기가 움직이는 동궁이 연지궁이 굉장히 힘이 제일 강한 것이죠. 이 말이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했습니다. 관의 힘이 왕창 강해진 거죠. 근데 이 관이 천반수에서는 목생화로 흘러갔습니다. 예. 이 놀라운 사실을 통기가 된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국이 되는 것은 집안수만 가지고 우리 손이 형이 손을, 손이 재를, 제가 관을, 관이 인을 세 갖다가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봤더니 천반수가 놀라웠게도 어떻게 갔죠? 토가 금을, 금이 수를, 수가 목을, 목이 다시 목생화로 갖다 준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거를 보고 저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 궁과 소위 말하는 감궁의 상태를 보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화가 이칠화로 되어 있죠. 이 좋은 내가 약하게 앉아있는 이칠화가 내가 약하게 새가 약하게 앉아있었죠. 근데 이거는 천만수는 불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말인데 여기 놀라웠게도 감궁에 있는 집안수가 이 궁에 있는 저 칠화를 목생화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 두 개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자칫하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기문국이 뭔가가 잘못되고 이렇게 엉터리로 표출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제자들과 같이 통기편을 그날 마침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를 하면서 자세히 봤더니 아니었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전체 세를 중심으로 집안수로 살펴봐서 국이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해에 어떤 사람이 취직이나 어떤 사항을 물어왔을 때 우리가 이런 통기편 소위 말하는 천반수의 흐름도도 절대로 무시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죠.
일상적으로 집안수만 가지고 보는 김은동갑 해설에 의하면 이 친구는 2018년도에 관은 공망이고 제가 관이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부가 새를 돕지 않고 새가 이렇게 약하게 앉은 형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기업의 이 아주 중요한 시험운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이 기문으로서는 도저히 저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예. 근데 마침 우리가 통기편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해설하다 보니까 가장 잘 형성된 통기를 2018년도에 이 기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물론 천반수와 지반수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 가장 강력한 연직궁이 토생금으로 금, 부궁은 당연히 이게 겸황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었죠. 근데 이게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이 약한 새의 천반을 그대로 타고 올라가면서 특히 이 관이 동처가 돼 있죠. 중궁은 무조건 하고 움직인다고 우리가 받는 거니까요. 이건 겸황이고 가장 강력한 연직궁에서 토생금으로 이렇게 밀어 올렸습니다. 겸황이니까 자연적으로 이쪽에 금생수로 밀어 올렸던 것이고 이 수는 자연적 수생목으로 갖다 줬습니다. 이 중궁은 무조건 진궁이 되는 거죠. 또 소위 말해서 움직이는 궁이 되는 거죠. 이것이 수생목으로. 이 다시 목은 시지 월지는 월직궁과 시직궁은 자연적으로 동하게 되니까 움직이게 되니까 이것이 이렇게 목생화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관궁이 목궁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고 물론 토로서 힘은 빠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삼귀기인인 을을이 앉아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잠시나마 이 본인이 이 김은국을 해설하는 것을 잠시 잊었던 것을 혼자 속으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 아는 지인의 아들이 요즘같이 취직하기 어려운 시기에 취직이 된 것을 자칫 제가 실망을 안겨드릴 법한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사주 명국 명리학 명궁에서 워낙에 운이 좋게 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해도 좋다 이렇게 일단 말은 했습니다만은 진즉에 이 김은국의 형성도를 보고 알았더라면 100% 된다고 자신을 할 수 있었겠죠. 참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오랜 세월 1000년 2000년 전에 이걸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지금도 그 사실이 굉장히 궁금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